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준비해 주시고 파워포인트도 요 메인 화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일단 저장부터 하기 위해서 예시로 수험번호 8자리와 하이픈 그리고 이름까지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이죠. 눌러 주시고요. 옵션 더보기 찾아보기를 누르시면은 내 PC 문서라는 경로에 ITQ까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시로 들었던 것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장을 먼저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이 먼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답안 작성 요령에서는 몇 가지 보실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을 해야 되고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개, 슬라이드 1부터 작업하는 것 이것들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구성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60점짜리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슬라이드 크기부터 먼저 A4 용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 탭,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 보통 맞춤 확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할 건데 보통 밑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전에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부분과 테두리 클릭하시고 딜리트, 테두리 클릭하시고 딜리트해서 비어있는 종이로 만들어 주신 다음 삽입에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이라는 곳으로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 또는 컨트롤 M을 눌러서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보기 탭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가장 큰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모습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실 때는 먼저 도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쉬운 것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밑에 보시면 날짜 쪽이 있습니다. 네, 날짜 부분하고 테두리 클릭 딜리트 바닥글 부분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다 잡고 지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클릭해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통 이제 요 슬라이드 2에 관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것과 요런 것들을 좀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삽입 탭에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고요. 머리글 바닥글 쪽으로 가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음을 체크합니다. 지시사항에 보셔도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준비를 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 적용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고를 먼저 넣는 게 중요합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고 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배경은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건데 보시면 왼쪽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삽입의 그림의 eDevice 보통은 이제 문서의 ITQ 폴더에 픽처로 들어가시면 로고 1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 1이었었죠. 삽입. 그럼 왼쪽 아래에다가 적절히 배치시키고 크기도 적절히 배치시켜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빈 공간이 회색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완성이 되죠.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드 번호까지 했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 중에서 이렇게 요런 도형들 그리고 요런 도형들을 보고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시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임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목 글꼴이나 가운데 맞춤 도형은 선 없음 이런 것들은 다 맞춰 주시고요. 지시사항 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도형이 아마 요거 육각형일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크기를 좀 잘 조절해서 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한 요 정도까지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어차피 이 친구는 이제 올릴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 줄 거니까요. 자,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친구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색깔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은 그냥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 한 요 정도까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스러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도형으로 가서 이번에는 요거 타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배치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딱 붙여 주시고 여기도 딱 붙여 주시고 사이즈도 이렇게 찰싹 붙여 주셔 가지고 웬만큼 꽉 차게, 근데 조금 타이트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라 조금 줄여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도형은 또 선없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없음으로 또 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제목이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점점점점 돼 있는 것들 마우스 우클릭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 상태 그대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굴림의 40의 흰색이죠. 자, 홈 탭에 가시면 가운데 정렬할 수 있고요. 굴림의 40의 글자색은 흰색으로 주시는 것처럼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저장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쪽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밑에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2, 3, 4, 5, 6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세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제일 첫 번째인 곳 있죠. 여기는 표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실 때 슬라이드 마스터 쪽에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진행했지만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인데 여기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클릭하셔서 다 없애주는 것까지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비어있고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세팅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세팅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부터가 60점 분량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이제부터 표지 디자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부터 먼저 넣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을 하나 오른쪽에다 넣어 주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도형에서 저도 이제 사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요 도형이죠. 네, 그죠. 요 도형을 대충 만드시고 배치를 좀 시켜서 오른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형에 그림을 채울 겁니다. 도형을 클릭된 상태로 도형 채우기, 그림을 눌러주시고요. 파일 해설을 눌러주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면은 그림 1 넣으라고 나와 있고요. 삽입 들어갔고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 50%, 도형 효과까지 주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곳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에 가셔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림 서식을 들어가시면 투명도가 있고요. 그림 투명도 옵션을 들어가셨을 때 투명도를 50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도형 효과를 가야 됩니다. 도형 효과는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마우스 갖다 대면 설명 나오죠.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워드 아트를 삽입할 겁니다. 삽입에 워드 아트. 워드 아트는 무조건 요걸로 가세요. 네, 무조건 첫 번째 요걸로 가시면 좋겠고요. 한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꾸미도록 하죠. 변환 쪽으로 가겠습니다. 워드 아트 스타일 쪽에 보시면 텍스트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변환 쪽 보시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각형 위로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찾아보죠. 여기 있네요. 삼각형 위로. 자, 그 다음에 도둠에 굵게 주겠습니다. 홈 탭 가서 도둠에 굵게까지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다시 한번 도형 서식 일로 텍스트 효과 쪽 반사에서 근접 반사 터치 요걸로 가시면 되고요. 크기는 적절하게, 네, 딱 그 지금 빨간색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가운데 딱 올 수 있게끔. 네, 여기가 딱 가운데네요. 살짝 줄여서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그럼 더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야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 해주시면 되고,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에 그림의 이 디바이스 그림 로고 1 넣으래요. 로고 1을 삽입해서 왼쪽 위에다가 넣고 적절히 크기까지 조절합니다. 아까 전에 투명색 설정하는 거 3개 투명색 설정, 빈 공간을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회색 부분 클릭해서 표지는 만들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도록 하죠.
두 번째 목차라고 일단 먼저 써줄 겁니다. 목차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로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그림부터 먼저 넣도록 할게요. 그림은 그림사를 넣어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 그림사 삽입, 그리고 바로 여기 자르기가 있을 겁니다. 자르기 눌러서 지금 춤추는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누르고 빠져나오시고 배치시키고 대충 크기를 비슷하게라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크다 싶으면 좀 작게 해서 왼쪽 상단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곳에만 위치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도형 같은 것들을 만들 건데 도형은 선 없음이에요. 색깔은 비슷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뒷부분 도형부터 이렇게 생긴 것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죠. 삽입의 도형 요겁니다. L 도형이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만드시고 보통 요 버튼으로 쭉 이렇게 대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줄여 주셔도 되고요. 네, 요것도 노란색 도형 조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혀 주시거나 줄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늘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배치시켜 놓으시고요. 하나는 이제 평행사변형 같은 도형이죠. 삽입의 도형에 약간 요런 도형이죠. 대충 만드시고요. 비슷하게 대칭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게끔 이렇게까지만 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비연속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선 없음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요색으로 이거는 그대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이라고 적었을 때 이 친구가 도둠의 24포인트로 가야 돼요. 도둠의 24포인트. 그리고 삽입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그 안에다가 좀 그려주셔서 글자로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이란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둠의 24포인트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면 보통 다 잡아가지고 컨트롤 C, V 해도 되고 파워포인트에서는 보통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했을 때 라인에 맞게 드래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드래그하는 것들이 있죠. 조금 타이트하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올려가지고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숫자 2, 3, 4로 바꿔주실 거고요. 내용만 좀 바꿔보죠. 한복의 종류, 그 다음에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이렇게, 그리고 한복의 구성 및 장단점, 이렇게 해서 글자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링크 적용할 겁니다. 슬라이드 6으로 연결되게끔 할 거라서 한복의 구성 및 장단점 여기를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나올 거고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6으로 연결되게끔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목차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다음 거 넘어가죠.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쪽입니다. 글머리 기호도 사용해서 동영상까지 넣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1점 한복이란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그냥 여기 딱 클릭해서 그냥 글자만 쭉 입력할 겁니다. 입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엔터, 여기서 이제 엔터 같은 걸 쳐가지고 진행이 아마 됐을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저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 한글은 입력하지 마시고 일단은 영어까지만 입력을 좀 해주시고 좀 텍스트 상자를 줄여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영어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복사부처럼 길어서 한국어를 입력을 할 겁니다. 일단은 좀 배치를 시키실 때 좀 왼쪽 위로 올라가게끔 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시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머리 기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단 같은 경우도 또 다르게, 요 문단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얘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하는 게 나오고요. 모습은 요걸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요 친구만 따로 굴림의 24 굵게, 굴림의 24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5줄로 해서 여기 줄 간격하는 곳 1.5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가 되고요. 이 친구 그대로 굴림의 20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도 줄 간격 1.5줄로 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앞에다가 커서를 대고 탭을 누르게 되면 좀 띄어집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을 눌러서 좀 띄워지는 거고요. 이게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탭 이렇게 해서 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좀 글자 크기가 작아져서 탭부터 먼저 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20으로 해야겠죠? 20으로. 네, 그러면은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줄여주셔도 괜찮고요. 넓혀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넓히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또 글자가 좀 계속 줄어들고 그렇게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가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고 보통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단에 도형 서식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은 보통 여기서 뭐 해주시는 거냐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기나 위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도 이렇게 있고요. 텍스트 상자 보시면 자동 맞춤 안함이 있는데 이걸 꼭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 내가 글자 크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려도 그대로 가는 거죠. 20으로 돼 있고 24로 돼 있고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20으로 돼 있죠. 아까 전처럼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그대로 내립니다. 그럼 뭘 하면 되느냐? 그냥 한글과 그런 것들만 치면 되겠죠. 항복이랑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상으로 색상의 조화가 아름다운 옷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복의 곡선은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엔터 치지 마세요. 동영상을 넣으려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삽입에 비디오 이 디바이스 눌러서 ITQ 픽처로 가시면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삽입해서 여기로만 배치시키면 되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라고 해서 재생 탭을 가시면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라고 두 개만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세 번째 슬라이드도 끝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친구를 먼저 완성을 짓고 해주시는 것. 그리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도형 서식을 들어가서 여기서 요거 클릭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형 서식은 여기서도 이거 조그마한 버튼 눌러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 표를 만드는 곳입니다. 2점 한복의 종류라고 만들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표를 만들 거라서 이 친구 안에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표를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줄에 세 칸이죠. 열 개수는 3개고 행 개수는 4개입니다. 그리고 글자부터 먼저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금 애매하죠. 글자를 이렇게 먼저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꾸미시면 됩니다. 병합을 먼저 할 건데요. 지금 보이는 모습과 같이 이게 합쳐져 있는 애들을 좀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표 레이아웃의 셀 병합 이렇게 잡아주시고 셀 병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표를 잡아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도둠에 18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에 18포인트는 그대로 되어 있죠. 도둠으로만 바꾸겠습니다. 이걸 꼭 바꿔주셔야 돼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표 스타일이라고 해서 테이블 디자인 쪽에 여기죠. 네, 보통 테마 스타일 1 강조 5면은 이쪽에서 고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렇게 테마 스타일 강조 5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네, 약간 좀 아직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표는 딱 봐도 뭔가 이거랑 지금 내가 좀 했는데도 좀 비슷하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디자인 쪽 가면은 이거는 했긴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도 똑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우리들이 조금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테두리 같은 걸 모든 테두리를 하거나 음영 같은 것들도 색깔을 조금 입혀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걸로 만약에 입혔으면은 테마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색깔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글자들도 전부 다 지금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또 일일이 또 바꿔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테이블 표 레이아웃 쪽에서 요거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또 다 가운데 쪽으로 오고 굵게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굵게 도 풀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개인적으로 또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비슷하게 꾸밀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 조절 같은 거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두 줄이나 세 줄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표는 왼쪽 하단으로 만들어 놓고 크기도 조금 줄여야 됩니다.
크기를 줄여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도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띄어쓰기 같은 거 지금 이거 1.5줄 돼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닌 것들은 엔터를 쳐가지고 마무리 지어줘도 됩니다. 만약에 엔터 쳐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네, 그때는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찝찝하다. 그럼 뭐 1.5줄 해야죠. 이 친구들은 지금 1.5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1.5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돼 있으면 더 좋죠. 왜냐면 똑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방울 같이 생긴 도형을 먼저 넣을 겁니다. 삽입의 도형에 물방울 같이 생긴 걸 일단 넣어주시고 대칭을 통해서 매칭을 좀 시키겠습니다. 좀 찌부시켜서 매칭을 좀 시켜보죠. 이렇게까지.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것들, 도형이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것들을 대충 만들어서 여기에 좀 낄 건데 색깔을 바꾸고 끼겠습니다. 네, 어차피 얘네 두 개 전부 다 선이 있죠. 네, 이렇게 좀 껴서 가이드라인은 어차피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구분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했었고요. 이거 전부 다 도듬의 18포인트 다 가야 돼요. 도듬의 18포인트, 글자도 검정색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드래그 해도 괜찮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서 쭉 늘려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글자는 특징, 그리고 활용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비슷한 도형 한번 넣어보죠. 삽입의 도형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저도 좀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요거겠네요. 네, 대충 만들어 주시고 대충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꾸미면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또 배치시켜 주면 되고요. 이거 두 개 그라데이션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클릭하시고 도형 서식에 채우기 그라데이션 가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밝은 그라데이션 쪽에 보시면 선형 아래쪽 요걸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전통적 크기가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전통적 그 다음에 밑에는 현대적 전부 다 글자는 검정색으로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색깔이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색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좀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조금 이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만들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트에 관련된 요거 눌러서 차트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 겁니다. 요걸로 만들 거니까 확인. 차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보통 이제 이렇게 엑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엑셀에서 보통 뭘 보고 치시냐면 요거 이렇게 여기 데이터표라고 하는데 요거 보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남성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밑에는 여성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활동의 불평성 이렇게 치시면서 부담스러운 가격 관리의 어려움 하나 더 추가죠.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멋과 유행성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4, 5번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하시면 없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수치를 넣을 수 있죠. 넣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뭐야? 왠지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가 남성 여성이어서 이렇게 넣은 건데 지금 그게 아니죠. 바뀐 겁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 같은 거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단 X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이제 행렬 전환이라고 해서 요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만 만들어 놓으면은 보통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꼴은 전체적으로 16포인트의 외곽선까지는 주셔야 되는데 굴림에 16포인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주기는 하고 지금 외곽선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서식에 보시면 윤곽선 검정색으로 주셔서 일단 이렇게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죠. 차트 제목 넣겠습니다. 평상시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궁서 24 굵게까지 갈게요. 홈 탭에서 궁서 24 굵게까지 갑니다.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서식으로 가서 채우기는 흰색으로, 테두리는 그냥 검정색이겠죠. 그리고 그림자는 효과 쪽에서 그림자 쪽, 보통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가 요 뜻이거든요. 요거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은 이렇게 빈 공간 눌러서 노란색으로 칠해줄 거고요. 서식의 도형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은 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입니다. 여기는 흰색이죠.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서식은 보통 여성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까지. 여성 계열이면 주황색이죠. 주황색만 누르면 다 잡히고요. 차트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여성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조그맣게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좀 할 거예요. 우클릭을 하시면 계열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보통 여기 맨 왼쪽에 표식에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활동의 불편성 여성 계열만 여기서 60.3이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요거를 좀 해줄 건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뭔가 막대기가 좀 커져 있죠? 요거 보시려면 데이터 선택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잘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60.5, 56.5라고 잘 돼 있고 60.3, 20.8 뭐 그렇게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요 친구 하나, 둘 이렇게만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얘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표현해 주실 겁니다. 그럼 60.3이라고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도형 삽입은 이따가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지시사항들은 다 했지만 남은 것들을 한번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좀 달라요. 100에 0으로 되어 있고 100에 0으로 되어 있고 20씩 올라가고 있고 10씩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들. 여기 세로축 클릭해 주시고 축서식 최대값은 100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축서식 100으로 가시면 되고 올라가는 단위는 20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점은 밑에 이제 표 데이터표라고 해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범례 표지 포함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쭉 나오면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중간에 이런 선들 없잖아요. 이런 선들도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는 거고 뭔가 이렇게 좀 검은색으로 외곽선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시면 세로축 눌러서 서식에 윤곽선 해주시고 데이터 표도 눌러주셔서 윤곽선 해주시고 보조축도 윤곽선 이렇게 선들을 좀 하시게 되면은 이런 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죠. 차트의 크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하셔가지고 잘 보이게끔 하시면은 보통 이제 완성된 그림이랑 비슷하게끔 그래도 나오는 듯한 모습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굴림으로 안 돼 있으면 굴림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네. 근데 얘 때문에 아마 궁서 때문에 일단 굴림으로 다 바꾸고 얘를 또 그러면 이제 궁서로 다시 바꾸면서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더 꼬일 수는 있습니다. 궁서에 24 굵기였었죠. 네. 바꿀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만지작 거리면서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차트 쪽이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도형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도형에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쭉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로 가겠습니다. 여기 도형 스타일 쪽에 보시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 아마 요거일 거고요. 요건가? 네, 요거일 겁니다. 네, 요거 맞죠? 글자 바로 써주도록 할게요. 일상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도둠의 18포인트 홈 탭에
도둠으로만 가시면 차트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마 차트가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 이유는 요게 커서 그래요. 요거 조금 땡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만들 때 그런 거니까요. 네, 알고 계시고 자,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또 팁으로 알려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분석만 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제목부터 먼저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복의 구성 및 장단점. 자, 은근히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맞긴 맞겠지만 보통은 여러분들이 욕을 하실 때 그냥 도형만 와다다다다 놓고 스마트 아트만 와다다다 넣어서 글자만 다 쳐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딱 보자마자 너무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슬라이드 6에서 제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큰 도형들을 먼저 만드는 것 그리고 누가 봐도 스마트 아트라고 생긴 것들은 참고해서 요거 스마트 아트 디자인인 거 하나는 벽돌이겠고 하나는 만화겠죠.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 네, 그것들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요거랑 똑같이 생긴 모습을 골라주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단점이 있지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형 만들고 스마트 아트 같은 것들 신경 써주시고 도형들을 와다다다다 다 넣으시고요. 글자 넣지 말고 도형들만 일단 다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글자들을 다 치고 색깔도 다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다는 안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지금 여기에 스마트 하드가 좀 너무 스마트 하드가 아니죠. 슬라이드 마스터가 조금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삽입에 도형으로 가실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한쪽만 좀 둥그스름하게 생겨있죠. 빨리 판단하는 거죠. 한쪽만 둥근 거 한쪽만 둥근 거 이렇게 생긴 거죠. 드래그 해주시는데 대칭 해주셔가지고 한번 완전 꽉 채우세요. 완전 꽉 채우시는 거죠. 반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살짝 떼가지고 요렇게까지만. 그럼 이제 여기만 둥그스름하죠. 네, 여기는 또 각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각진 게 아닌 거죠. 그럼 다시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똑같이 하시는데 대칭만 좀 시켜주시면 돼요. 회전만 둥글게 일로 가게끔 네 해서 매치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 다 어차피 선도 있고 색깔도 다 똑같기 때문에 바로 그냥 비슷한 색깔로 대충 만드시는 거 색깔 필요 없어요. 색깔 그냥 똑같이. 그리고 저는 바로바로 찾아버려요. 삽입에 도형에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고 딱 보니까는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양 옆에 좀 나온 것들이라서 아무래도 양 옆으로 나오는 것들 요거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을 때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죠. 여기 있죠. 네, 이걸로 가시면 되고요. 삽입 일단 해주시고 노란색 버튼으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시거나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조절해 주시거나 이렇게 노란색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겠죠? 네,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Alt 키 누르시면 또 디테일한 게 가능하니까 또 배치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아트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눌러서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막 찾다가 보면 나올 거니까 밑에 건 요거겠네요. 네, 이따가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가운데 네모 있는 거 행렬 쪽에 여기 있습니다. 네, 재문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일단 텍스트부터 먼저 다 치시는 거죠.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텍스트부터 치시는 거죠. 뭐 전통 나와 있고 밑으로 가서 바지 치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글자만 저고리 배자 두루마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좀 살짝 이렇게 크기 좀 짧게 줄여주셔가지고 배치시켜 주시고 얘는 벽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단순 채우기 흰색 윤곽선 3000 벽돌이니까 약간 좀 꼬이는 거 벽돌 맞죠? 3000 벽돌 이렇게 해서 더 크기 줄이고 배치 좀 시키시면 되겠죠? 배치 시켜서 좀 크게 이렇게만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것도 쳐서 글자는 나중에 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발견하셨잖아요. 스마트 아트 찾는 게 조금 그러시니까 그래서
삽입의 스마트 아트. 아까 전에 보니까는 그 맨 위에서 요거였었죠? 네, 요거만 해주시고 뭐 하나는 지워도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지워도 되시고, 아이고, 이런 것들은 지워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만 좀 남겨놓으셔서 쫙 해가지고 좀 크기 좀 훨씬 확 줄여가지고 진행해도 되겠죠? 여기다 막 텍스트 쓰시고 그렇게 하면은 벌써 끝난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만들다가 보면은 점점 좀 돼 있는 게 있는데 좀 접힌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보통 삽입에 도형에 예를 들어서 접힌 것들은 맨 밑에 도형들에 보통 보시면 있어요. 보시면은 접힌 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해가지고 대칭시키시고 배치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색깔도 채우기에 뭐 요런 거 색깔 넣으시고 윤곽선을 대시 쪽 가시면 이렇게 파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들 만드는 거죠. 줄여가지고 도형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도형 좀 이게 펑퍼짐하게 만드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배치시켜가지고 반대로 오게끔 해가지고 또 배치시켜서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도형들 다 만드시면 되죠. 다만 얘네들의 순서가 있죠. 저처럼 이렇게 도형 같은 것들 다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부터 만든 다음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세요. 글자를 입력하면서 글자의 색깔까지도 바꿔주시면 돼요.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형의 색깔들을 좀 해주면 돼요. 도형의 색깔들은 진짜 아무 색깔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네 똑같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툭툭툭 다 눌러주시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해설을 보면서 뭐 이거 도형 만들고 그냥 똑같은 작업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팁만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 그룹화나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드래그 하실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한 큐에 다 잡히게끔 해서 보통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G 누르셔서 그룹화 그리고 이것도 다 잡으셔서 컨트롤 G에서 그룹화 그럼 이제 그룹화 된 게 한꺼번에 잡힐 거라서 이 상태로 이제 그룹화가 된 상태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회전으로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 2가 되길 수 있도록 얘부터 먼저 잡아서 애니메이션에서 회전으로 하나 해주시고 한 번 더 여기 잡아서 또 회전으로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1, 2로 계속 만들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 설명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